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직 전북경찰청장 형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라진 돈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전북경찰청장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지역의 대비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전주에 상륙한 카카오바이크 서비스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주에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소 국가산업단지가 승인됐습니다. 100개 가까운 탄소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하게 되면 전주가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롯데 참여를 전제로 한 이 사업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할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원의 시설별 규모와 공간 배치 등을 구상하고 교통과 환경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은 2달 전 큰 논란을 빚었던 겁니다. 지난해 7월 이 용역의 사업비 5억 원이 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종합경기장 사업계획은 시민공원이었지만 지난 4월에는 롯데 쇼핑센터 조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논란에도 용역을 강행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도 하고 법률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조성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김승수 시장이 롯데에 금싸라기 땅을 넘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올 대형 유통기업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개발계획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중소상인은 몰락하고 롯데 쇼핑의 전북권 유통 독점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내년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과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말에는 착공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의 형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사라진 사건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라진 돈을 놓고 제기된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조용식 청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금 다발 1억 5천만 원, 현직 전북지방경찰청장 형의 아파트에서 사라진 돈입니다. 최근 집수리를 했고 공사 대금으로 줄여던 3억 원을 5만 원권 뭉칫돈으로 옷장에 보관해왔다는 게 알려진 피해자 진술인데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릅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막내했던 사람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것이 아니니까 지금 1차로 조사한 사람은 처음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4명. 수사와 별개로 뒤따르는 의문에 대해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해 안타깝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업을 한 형이 집에 큰 돈을 보관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원을 준비한 것도 비싼 자재를 쓰다 보면 억대 비용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이 난 곳과 돈의 쓰임새는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형은 사건의 피해자일 뿐 그 심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돈 안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일단 돈의 출처와 용처를 따질 계획은 없습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거는 우리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게 아니고 용의자를 수사하는 거잖아. 또 청장과의 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요즘 전주 도심을 달리는 노란 자전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바로 카카오가 출시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 카카오 바이크입니다.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택시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런 플랫폼 경제가 우리 지역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대학생 한영균 씨는 요즘 시내버스보다 카카오바이크를 더 자주 이용합니다. 무엇보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1,000원만 내면은 전기 자전거라 편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내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버스 시간에 맞추지 않고.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앱을 켜서 자전거의 위치를 확인한 뒤 QR코드만 촬영하면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용료가 계산됩니다. 따로 반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주 지역에서만 모두 300대의 카카오바이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객 수와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 이용객이랑 수익은 이게 아직 집계가 아마 안 됐을 거고 요거는 집계가 된다 해도 공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카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편리한 이용 방식과 저렴한 요금으로 기존 렌터카 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런 서비스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카카오바이크나 소카 같은 이른바 공유 교통수단이 좀 더 대중화되면 전주 시내 버스나 택시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손님은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은 문제가 많죠. 저희들한테 수입이 많이 줄어들죠. 수많은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지역 경제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전북의 균형발전 지표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저 수준인 16위로 나타났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15년 인구 증감률과 최근 3년의 재정 자립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균형발전 순위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열악한 지역 실태가 증명됐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에 균형발전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국회의석 감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정치개혁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면서 전북도 10석에서 한두 석 감소하게 되고 농촌의 대표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지난해 말 여야 5당 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석 10% 증원안을 반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효성 탄소공장 옆에 조성되는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소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00개에 가까운 탄소기업과 연구소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전주가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바뀌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성은 지난달 전주 탄소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량을 지금의 10배인 2만 4천 톤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탄소섬유를 복합제로 만들어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게 효성의 큰 고민입니다. 이 스포츠 레저뿐만 아니라 고압용기라든지 또는 건축 보강재 이런 부분 또 블레이드 부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수요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야지 저희 탄소섬유도 따라서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2,300억 원을 들여 효성 탄소공장 옆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 산업단지엔 71개의 탄소기업과 21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효성이 원재료인 탄소섬유를 생산하면 기업이 이를 완성품으로 판매해 전주가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 생산된 탄소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제품화할 수 있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설들이 집적화됨으로써 그걸 이제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복합재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효성과 기업체가 동참해야 효성의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이 늘어난다고 조언합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에 적용되지 않는 소재는 나중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당시에 적용이 돼서 같이 개발이 돼야지 나중에 부품이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소재를 쓸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초기부터 같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이 산업을 지휘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것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 서해대에 이어 예원예술대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때 권고한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아 내년 입학생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은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해대는 지난해부터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원시를 비롯한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식품 클러스터 연간 투자액이 시군마다 6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의 관광과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6개 시군에 각각 50억 원을 지원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오는 2021년부터 연간 투자액을 6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의 지난 10년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시군의 품목 확장성이 크지 않고 공동 목표를 이행하는 시스템이 부실해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인 마스터 플랜이 내년 1월쯤 변경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확정되고 국제공항과 재생에너지 투자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까지 새만금 2020 개발구상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도통리 청자요지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도통리 청자요지는 11세기 초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로 가마 길이가 호남 최대인 43m가량입니다. 전라북도는 벽돌 가마와 진흙 가마 모두 확인돼 청자의 생산 방식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가을 장마가 이어집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습하고 온화한 공기와 만나 계속해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50에서 100mm, 서해안은 15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 세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은 낮더위는 없겠습니다. 익산의 한낮 기온은 26도, 전주 25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